호랑이 여행입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최미선입니다. 왕이 나오는 사극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들 누굴까요? 임금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내시들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조선시대 내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를 가볼까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초안산입니다. 편안한 안식처란 의미인 초안산은 동네 뒷산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곳곳에서 문인석과 망주석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별난 산입니다. 사실 이 산은요, 조선시대 양반부터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묻혀있는 곳이랍니다. 알고 보면 공동묘지 산인 건데요. 특히 내시들의 묘가 많아서 일명 내신의 산이라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구, 묘지가 많으니까 뭔가 으스스할 것 같다고요? 땡, 틀렸습니다. 인근의 동네 사람들이 수시로 산책하면서 운동까지 하는 활기찬 곳인데요. 요리조리 연결된 산책로는 아기 소망길이란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살아생전 결혼을 하지 못한 궁녀와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내시들의 간절한 염원이 난임 부부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준다는 설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내시의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나라 기록에 내시가 처음 등장한 건 통일신라 때입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애처가로 유명했던 흥덕왕이 왕비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재혼은커녕 시녀들까지 멀리하는 통에 주변에는 오직 환수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환수는 내시의 당시 명칭인데요. 그동안 없던 내시가 등장한 건 삼국통일 당시에 신라가 끌어들인 당나라에서 유입된 문물 중에 하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기원전부터 전쟁포로나 죄인들을 거세해서 환관으로 기용한 중국은 그 뿌리가 깊은 만큼 유명한 환관들이 많습니다. 중국 최고 역사서인 사기의 저자 사마천도 환관이었고요. 세계 최초로 종이를 발명한 채륜 또한 환관 출신이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라를 빛내서 유명해진 이들과 달리 황제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국정을 농단하다가 나라를 말아먹은 환관들이 더 많았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고인데요. 조고는 진시 황제가 죽자마자 유언장까지 위조해서요, 진짜 황태자는 없애버리고 자기가 부려먹기 좋은 멍청한 막내 아들을 황제로 내세워서 권력을 남용하다가 진나라를 말아먹은 인간이랍니다. 그렇게 황제처럼 굴며 나라를 개판으로 만든 조고가 어느 날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건 말이야, 말이라고 박박 우겨댑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치당하신 말씀이심이라 한술 더 뜹니다. 이렇게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고사성어인 지록위만은 조고 때문에 생긴 거랍니다. 또 환관이 무려 10만 명에 육박해서 아예 환관의 나라였다는 명나라는 막판에 조고 같은 환관 위충현이 서열 1순위, 2순위는 그의 내연녀, 먹고 놀기만 하는 황제가 3순위란 조롱 끝에 결국 청나라에 의해 망했답니다. 그런가 하면 고려시대 때 내시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삼국사기 저자 김부식의 아들을 비롯해 빵빵한 집안 아들들이 내시였는데요. 그럼 이들도 고자였냐고요? 아닙니다요. 고려시대 내시는 명문가 아들이나 학식이 뛰어난 이들 가운데 선발된 최고 엘리트 관료들로 고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시는 사실 거세된 남자들이 궁중에서 일하는 환관이랍니다. 고려에도 내시와는 엄연히 다른 환관이 따로 있었는데요. 중국처럼 강제로 거세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어렸을 때 개한테 물리는 등의 사고로 인해 고자가 된 이들이 채용됐답니다. 고려 중반 때까지만 해도 그런 환관은 10여 명에 불과했다지만 몽골의 침입을 받은 이후부터는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때 수천 명의 고려인들이 원나라 환관으로 바쳐졌는데요. 대부분은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에구, 천민으로 사는 것도 서러웠는데 환관까지 돼야 하는겨? 원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 인생사 알 수 없다고
원나라 환관이 된 그들의 입김이 고려에서 막강하다 보니 정치와 이권에 개입해서 부와 권력을 거머쥐는 요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환관들이 판을 치자 공민왕 때 그들을 위한 부서가 신설됐는데요. 하필이면 그 명칭이 내시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환관내시, 원조내시가 헷갈린 것도 모자라서 환관들이 원조내시 자리까지 점점 꿰차면서 기승을 부린 고려는 서서히 망해갔습니다. 그런 고려를 뒤엎고 1392년에 세운 조선에도 내시부는 존재했습니다. 궁궐 생활에 남자들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왕의 여인인 궁녀들을 밤낮으로 마주치는 남자들은 불미스러운 스캔들 방지 차원에서 남성의 상징이 제거된 고자여야 했습니다. 이때 불의의 사고로 고자가 된 이들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자가 되어서 내시가 된 이들도 많았답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의 고환을 명주실로 꽁꽁 묶어서 괴사시키거나 비명소리가 묻히도록 천둥번개 치는 날 제거 시술을 했다는데요. 시술 후에 과다출혈이나 염증 때문에 치사율이 높았음에도 목숨 걸고 한 것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그나마 환관이 신분 상승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신체 검사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된 10살 남짓 아이들은요, 궁에 들어와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거꾸로 매달기, 물고문, 이런 다양한 고문도 거쳐야 했는데요. 이는 어떤 상황에서든 궁궐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운 수습 과정을 통과해야 정식 내시가 됐는데요. 그런 조선의 내시부 정원은 통상 140명이었습니다. 내시부 최고 벼슬은 종2품 상선인데요. 지금의 차관급입니다. 하지만 내시들의 정치 참여를 일절 금지했던 건 고려 말기 환관들의 지긋지긋한 행태를 겪은 탓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시들의 업무는요, 궁궐 음식 감독하기, 왕명 전달하기, 궁궐 문단속하기, 궁궐을 수리하거나 청소하는 것 등으로 못 박았습니다. 차관급인 상선의 업무도 임금님 밥상 관리였고요. 정삼품 당상관인 상호는 술 관리, 정삼품 당하관인 상단은 차 관리, 종삼품 상약은 한약 관리였답니다. 그래도 나름 고위직인데 에게 하는 일이 고작 그거야? 싶겠지만 밥 먹고 술 마시고 차 마시고 약을 먹는 건 그야말로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무엇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또한 내시들은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매달 유교 경전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그 성적표와 근무일수를 따져서 1년에 4번 근무평가를 내린 건요, 자질 향상뿐만 아니라 내시들이 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통제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시는 궁에서 먹고 자는 장번과 출퇴근하는 출입번이 있었는데요. 장번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출입번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 출퇴근 내시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 경복궁 옆에 있는 효자동입니다. 음경과 고환을 모두 제거한 중국 환관과 달리 정자를 생산하는 고환만 제거한 조선 내시들은 나름 성생활도 가능했기 때문에 출입번 내시들은요, 결혼도 하고 양자를 들여서 가정을 꾸렸답니다. 입양은 3세 이전에 고자 아이만 허락됐는데요. 그렇게 들어온 양자들은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시가 됐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생활이 가능한 내시가 있었으니 궁중 스캔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조선 건국 이듬해인 1393년 왕세자 이방석의 아내였던 현빈유 씨는 내시 이만과 간통한 사실이 들통나서 친정으로 쫓겨났고요. 이만은 참수됐답니다. 연산군 때는 한 달 동안 무려 4명의 내시복이 댕강 달아났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운영한 잠실 감독관인 내시 서득관이 거기서 일하는 여인과 간통한 사실이 그 남편의 고소로 드러났는데요. 그것을 빌미로 한 조사 끝에 밖에서 궁녀와 정을 통한 최수연도 발각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시들 중에 가짜 고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연산군이 느닷없이 신체 검사를 명했는데 이때 딱 걸린 내시가 김세필입니다. 그러니까 연산군은 이들은 물론 짝퉁 고자를 양자로 들여서 내시가 되게 한 죄를 물어서 김세필의 양아버지인 최결까지 내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수한 겁니다. 내시도 사랑 앞에선 가슴 뛰었을 남자였기에 사랑이 죄냐? 사랑이 죄냐고 하겠지만 내시라서 죄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직장이 궁궐인 내시들은 이래저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태종 이방원은 불같은 성미로 내시들을 휘어잡아서 내시들이 몸살을 앓았답니다. 그나마 꾸역꾸역 참으면서 총애를 받던 노희봉도 이런저런 이유로 툭 하면 감옥에 처박혔다 나오는 통에 우씨 못해 먹겠네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내동댕이 치기까지 했답니다. 또 연산군 때 상선 내시였던 김처선은 폭정과 음란 파티만 일삼는 연산군에게 그만 좀 하시죠 했다가 혀와 다리가 잘린 채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왕과 가까운 내시들에겐 묘한 권력도 있었는데요. 그 권력을 누린 이들은 주로 왕과 밀착 생활을 하면서 왕명을 전달하는 정사품 상전 내시였습니다. 왕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뇌물까지 바쳐가면서 내시에게 접근한 관료들이 많았던 연산군 때는 특히 심했는데요. 연산군 총애를 받아서 왕의 문고리 권력을 톡톡히 이용해 먹던 상전 내시가 바로 김자원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전이야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조선왕조 500년간 이어오던 내시부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건 1894년 가보개혁 때입니다. 이후에 고종에게 커피도 타주고 순종의 수발을 들던 내시들이 좀 있긴 했지만 한일 합병 2해 전인 1908년 일제의 조치로 모두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조선시대 환관들 족보인 양세계보에 의하면 왕의 평균 수명은 47살, 양반은 50대 초중반인데 비해서 환관은 70살입니다. 그 중에 100살을 넘긴 이도 3명이라는데요. 그 장수 요인 중 하나가 고환을 없애서 남성 호르몬 분비를 억제했기 때문이란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 내시들은 잘라낸 자신의 고환을 약물단지에 소중하게 보관했다는데요. 죽은 뒤에 그 고환을 붙여서 관에 넣어야만 조상님을 뵐 면목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왕실의 비밀을 낱낱이 아는 내시들은 눈 감고 귀 닫고 입 다물고 살아야 했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두고 고자질이란 말이 생긴 거라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자이든 타이든 입을 틀어막으면 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김처선처럼 바른말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호랑이가 부탁해요. 어흥.